2023년 8월 13일 오후 8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연치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간만에 돌아오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미리 하나 말씀을 좀 전해드리자면, 지난주 별자리는 제가 휴가 기간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서 별자리가 생략되었다는 점을 늦게나마 알려드리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역시 레이븐님이랑 제보크님 함께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꽃겨울님까지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댓글 달렸던데 그래도 할 건 좀 하지 별자리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누가 네, 그런 안녕. 댓글을 달았지? 그러니까 별자리가 그만큼 그리우셨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장 꽃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졸병 레이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원 제보크입니다. 네. 돌병과 사원과 사장과 함께하는 별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얼마 만에 위닝 위크인지 모르겠습니다. 길고 길었다. 신나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머리가 저 형만 텐션이 왜 저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나도 오랜만에 4승 2패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네. 이 정도로 기분이 좋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진짜 행복해. 이기기만 하면 이렇게 행복한 거를. 탈취율 기원한다고 이제 한복까지 입고 영상도 그렇죠. 찍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그게 롯데한테 오는 효과가 아니었잖아요. 상대 디버프? 네, 상대 디버프를 내리는 주술 의식이었는데, 아니야. 저는 우리 팀 잘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게 어, 걸린 거였죠. 왜 아, 한복을 그런가요? 입었는데 정작 걸린 건 부두술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뭐 아무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입출을 기준으로 꽃겨울팀의 부두술이 또 같이 들어가면서 롯데자이언츠가 4승 2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네. 조용히 좀 하라고 하세요. 네. 3위부터 KT, NC, 두산, 기아, 롯데 순으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KT와의 승차가 6경기고 5위인 두산이랑의 승차가 3경기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 44경기가 있기 때문에 3경기 차는 아직은 킹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근데 5할 채우기를 먼저 목표. 5할 채우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다 필요 없이 그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일단 먼저 5화를 먼저 채워보자. 그거를 목표로 잡자. 저도 같은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작은 목표인 5월 먼저 한 다음에 앞으로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어떻게든 쥐어짜면은 알려구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은 놓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놓기 힘든 시기다. 그냥 제가 안 놓고 싶은 것도 있고. 레이브님은? 저는 근래 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잠깐 자제하고 있습니다. 뭘요? 야구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바라는 것도 별로 딱히 없고요, 사실. 애매하게 8등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위를 하고 있는 두산의 승률이 5할 1푼 6리입니다. 49승에 46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할 승률은 이제 필수 요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5위가 이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오늘 경기가 지금 한화가 3대8로 이기고 있는데요. 두산의 상대로. 이러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5화를 찍는다고 해서 5강이 보장이 되냐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지금 또 특히나 삼성과 키움의 그 어둠의 한국 시리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간에 삼성과 뭐 언제는 안 키움이 했어? 삼성과 키움이 좀 많이 처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차가 좀 상위권이랑 하위권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삼성이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내리막을 가게 됐네요. 근데 요새는 또 좀 괜찮게 하기도 하던데요. 뭐 종종 타격이 되기는 하던데 오늘은 SSG에 꽁꽁 묶였습니다. 뭐 와이드너가 삼성으로
이적을 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등판을 했는데 뭐 나름 잘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 지원이 전혀 없었고 0대 4로 패배를 했네요. 뭐 일단은 아직 저는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 경기씩 더 이기다 보면은 언젠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꿈을 꾸면서 제우크님한테 이번 위클리 베스트 선수 한 명을 좀 뽑아달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수는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뽑자면은 한 명만 해, 한 명만. 저는 이번에 반지 선수. 반지. 이번에 반지 선수 2번 봤었는데 13일 일요일 날 경기에는 7이닝까지 먹어줬고 저번 화요일 경기에서는 5와 3분의 2이닝을 하면서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퀄리티 스타트가 되게 아까웠었죠. 그니까요. 사실 저기 오늘 잘했어. 오늘 경기 하이 퀄리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미넌트까지 노릴 법도 했거든요. 맞아. 그런데 음. 예, 본인이 말아먹었죠 그건. 아이 또. 아니 잘 했는데, 아니 투수가 던지다 그 정도 위기는 올 수 있는 거지. 아이 말 잘한다. 잘해. 그러니까 그 정도 위기를 빨리 끊어야지 그거를 질질 끌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정복은도 잘못이 있었잖아 오늘은. 그럼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는 또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뭐 좀 이따가 정보훈 예.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븐님도 위클리 예. 베스트 선수 한 명.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방금 입에 올랐던 정보군을 고를까 했다가 아하. 오늘 오늘. 오늘. 다 싹 다 말아먹었죠. 네. 그래서 구드럼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드럼 오늘 오 못했. 부드러운? 타격에서 별로 못했는데. 타격에서 못하긴 했는데요. 오 네. 의외다. 무슨 오케이 의미인지 확인. 알겠다. 무슨 네.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 오케이. 네, 네네네. 뭐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네, 자세하게는 이해했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네, 그러면은 이제 겨울님도. 이건 사심이 잔뜩 들어갔는데요. 정훈이요. 그리고 정훈. 안치홍.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알았어. 그럼 정훈. 정훈. 사심. 네. 사심 100%. 원래 안치홍인데 정훈으로. 정훈 선수가 이번 주에 홈런이 3방인가요? 2방인가요? 그러니까 세 방. 3방이죠. 세 개를 거의 몰아서 쳤죠. 일주일에 3개면 진짜 많다. 타격감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지금 이번 시즌 4개인가를 쳤는데 그 중에 5개. 5개였군요. 그럼 그 중에 5개. 4개를 8월에 친 거예요. 예. 그쵸. 그럼 참 안타깝네요. 네. 그 시즌 초에 부진이 너무 길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홈런을 우리가 포커스로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수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공수주 양면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언제 경기였더라? 그 엄청난 허스를 하나 보여줬죠. 네네네. 몸을 던지는 그 일루 수비. 최준용 그런- 선수가 위기를 맞고 있을 때 그걸 막아내는 수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맞아. 말루에서. 네. 전준우 선수랑 안치홍 선수가 모두 다 사실은 베테랑들이 이번 일주일에는 좋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 맞아요. 우리가 말하던 베테랑들이 끌고 가줘야 된다. 드디어 베테랑들이 역할을 해줘서 응. 이렇게 좀 대거 안정적인 점수가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준우 선수는 6월 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펀치력도 보여줬고 나름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반면에 최근 일주일간의 경기를 보면 안치홍 선수가 또 확 올라와줘서 맞아요. 홈런도 2방 기록을 했고 안타도 무려 10개를 쳐내면서 7타점을 혼자 쓸어 담았습니다.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수비에서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요. 그리고 선수 한 명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아까 정훈 선수 얘기했었는데 그 이정훈이. 다른 정훈도 있었다. 손잔. 바람의 이것도 손잔. 빼놓고 싶진 않았어요. 아마 조만간에 짧은 영상으로 이정훈 선수에 관한 칭찬 영상이 하나 가긴 갈 거예요. 이미 준비는 다 해놨고 녹음만 남겨놓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별명은 손잔인데 요즘은 짭깰주라 그러대. 네, 짭깰주. 짭길주. 짝깰주. 어떻게 불리던 간에 잘해주면은 우리는 무조건 칭찬을 해주고 좋아해준다.
잘만 하면 다 내 새끼야. 그렇죠. 스피드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불안하지만 음. 진짜 확실히 펀치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너무 투는. 너무 타자들만 얘기했나요? 겨우님 혹시 좀 생각나는 투수 한 명만 좀 찝어주신다면. 윌커슨. 윌커슨. 아, 그렇죠. 윌커슨이랑 반주의 호투가 사실은 후반기 반등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브님. 그렇습니다. 어. 그 반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놈의 퐁당퐁당이 항상 그 큰 문제였죠. 시즌 이제 중반까지 네. 좀 위기 의식을 느꼈나 봐요. 이제 본인의 입지가 지켜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자기는 살아남았으니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난색을 표하면서 F 워드를 이제 내뱉고 아하. 초점이 흐리멍텅해지면서 탄착군이 이상해지는 그 현상이 현저히 줄긴 했어요, 확실히. 저 양반 디스할 때 딕션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때만 좋아져. 네, 저 때 제일 딕션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 또 이런 게 고쳐진 면에 또 윌커슨 선수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윌커슨 선수는 지금 계속 이제 몇 경기 등판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패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 나간다 손 치더라도 애지간하면은 존 근처를 공략을 하죠. 이런 면이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타이밍은 놓쳤습니다만은 구단 최초의 그 팀 노이트 네. KBO 통산으로는 3번째 이거의 1등 공신도 윌커슨이었고 그렇죠. 사실 퍼펙트까지 노려볼만 했었는데 너무 아쉬웠죠. 네, 좀 그렇긴 했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커맨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마인드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네. 몇천 미터 홈런을 맞는 것보다 볼넷 내주는 게 죽어도 싫대요. 투수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홈런은 승부를 하다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넷은 도망을 가다가 진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 마인드가요. 윌커슨 선수도 얘기를 했고 비교적 승리가 많았던 이번 주기 때문에 좀 가릴 수가 있는데 저는 한 명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누구요? 비록 패배한 경기이긴 했지만은 토요일 경기에 최영환 선수가 저는 맞다. 네,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 그래요? 아이 당신은 또, 너무 또, 위험해. 아니 근데 그때 이거 저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 전 경기에선 최영환 선수가 솔직히 못 막은 거 맞아. 근데 그때 그 나와서 70개 넘게 던졌죠. 68개 던졌네요. 미안했어요. 미안하고 그러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투수가 없었거든. 네. 그 딱 남은 투수가 필승조랑 김창훈 선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정말 미안했거든요. 나중에는 악력이 빠졌는지 제대로 손에 네, 힘이 공을 안 못 들어갔을 쥐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주더라고. 네. 분명히 3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거의 70개의 투구를 하면서 가비지 이닝을 먹어주고 다른 투수들의 체력을 세이브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서도 진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도 욕할 수도 없고 미안하기만 하다고. 이 지경이 된 데까지는 진짜 자, 거기까지. 알겠어. 네. 아무튼 4자책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뭐 추격조 어떻게 보면 가비시 이닝 소화하는 투수로 나와서 고생을 했고 나름 역할을 해줬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선수들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아니네요. 그 최근에 좀 뜨거운 주제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뜨거운 주제인데 맞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지. 정보근 선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과연 정보근 선수의 타격감은 후루꾸인가? 네. 전문 용어로 쓰면 안 되지. 과연 정보근 선수의 타격감은 플루크인가? 예.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제보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보근 선수가 항상 타율이 작년에도 그렇고 1할 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타격감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의아하다거나 아니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 기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재능이 만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한 80타석, 100타석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약간 판단을 유보를 하고 싶은 게 지금 타석이 적지. 스티지 기준으로 50타석. 50타석 응.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00타석까지는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직은 데이터가 좀 부족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이브님은? 저도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네. 그냥 감이 좋아가지고 계속 맞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온전히 자기 걸로 체득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타를 쳤는데 기술적으로 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그걸 어쭈? 아니 이런- 그렇다니까. 이걸 어. 보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깎아쳐가지고 한 발사각을 20도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어쭈 이런 생각은 좀 들었네요 오늘. 아니 그래서 제가 외쳤잖아요. 용꾸님 이래도 후루꾸예요라고.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못 믿는다. 못 믿을 수야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해해. 아무 기술 없이 그냥 눈 감고 가운데 그냥 확 휘두르는 그거는 벗어났다는 얘기지.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냥 후루꾸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자꾸 후루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플루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좋겠는 건 당연히 다들 긍정적이면 저도 좋겠. 그거는 똑같이 생각해요. 플루크 아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발 정보근 선수가 이번에 눈을 뜬 거였으면 해요. 너무 지금 왜냐면 히팅 포인트랑 타격점이 거의 완벽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히팅 포인트가 확실히 뒤에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걸 잘 받아들인 건지 적응을 한 탓인지 뒤에 포인트가 있는 것만큼 오른쪽으로 타구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네. 생각보다 타격 기술이 많이 보완되긴 했구나라는 건 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8월 달 들어서 정보건 선수가 24타수 11안타 1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진짜 뜨겁거든요. 근데 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산 타율이 2할이 안 돼요. 예전에 너무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이 앞에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이게 사이클상 이게 뭐 몇 년 만이라도 한 번씩 돌아오는 좋은 사이클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지? 어떤 게 자기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너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워요. 네,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믿기지가 않고 너무 다만, 좋습니다. 다만 정보건 선수가 7월 말부터 출장한 경기들을 살펴보면 롯데자이언츠가 5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타격감으로 경기에 영향력을 끼쳐주길 바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이브님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뭐 딱히 할 말보다는 그냥 오늘 같은 그런 그 포구 미스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만 보완하면은 주전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페이스인 건 확실해요. 그냥 궁금했던 건데 이제 만약에 유관나 선수가 돌아온다면은 이제 손성빈이 올라올지 정보건이 올라올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손성빈 선수가 좀 못하고 있냐라고 생각하기엔 또 그건 아니니까. 그죠? 그게 좀 고민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강남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퓨처스 얘기 조금만 할까요? 제보크님 혹시 요즘에 퓨처스 리그 보십니까? 거의
안 봅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네. 레이븐님은 요즘에 퓨처스리그 경기 보세요? 그 출근할 땐 못 보죠. 제가 알기로 겨울님은 기록은 간간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록밖에 못 보는 게 경기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못 보고 있죠. 올스타전 이후로 후반기가 퓨처스리그도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우천 취소나 뭐 그라운드 사정 등을 통해서 12경기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승리는 4승을 거두었거든요. 아니 왜? 잘했었잖아요. 근데 뭐 또 여름에 좀 추락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조금 요즘에 좀 많이 힘들다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부상 선수들이 조금 더 1군 복귀를 위해서 타격 기회라던가 뭐 피칭 기회가 좀 많이 자주 주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한동희 선수랑 유강남 선수가 퓨처스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타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퓨처스 리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기록 잠깐만 볼게요. 한동이 또 홈런 쳤어요. 한동희 선수가 4타수 2안타. 네. 그죠?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3타수 1안타 2타점이네요. 네. 다음 주 중에 복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듭니다. 네. 누가요? 한동희 선수. 아, 유강남 선수요? 선수요. 유강남 선수. 둘 중에 유강남? 네네네. 근데 한동희 선수도 지금 페이스가 좋아요. 근데 진짜 이군 내려가면은 잘 치네요. 그죠? 네. 이제 더 이상 한동희 선수의 2군 기록을 그렇게 그냥 안 봐도 돼요. 네. 네.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2군 내려가면 너무 잘해요. 그냥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홈런을 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냥 2군에서는 너무 잘합니다. 유강남 선수도 오늘 홈런 기록했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슬픈 소식이긴 합니다만 네. 8월 6일까지 퓨처스리그 경기를 소화했던 김주현 선수가 오늘 웨이버 공시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성민규 단장이 1년 차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 제대로 남아있는 선수는 지시환 선수 1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시환 선수도 사실은 1군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좀 길어지니까 다음 주 프리뷰로 넘어가죠. 다음 주는 화수목에는 이제 홈 경기로 SSG와 3연전을 치르고, 금토일에는 이제 고척에서 키움과의 3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아 진짜 일정 누가 이렇게 짠 걸까요? 제가 딱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미쳤나 봐요. 두 팀 모두 일주일 만에 만나요. 게다가 이게 이동하는 이 일정 서울로 왔다가 부산 내려갔다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게 왜 왔다 갔다. 왜 이렇게 했을까?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항상 이동거리 때문에 롯데는 이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도 손해 보는 건데 이 붙어서 하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뭐 일단은 홈 6연전을 치르고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하고, 레이븐님이 다음 주 선발 투수를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네, SSG와의 3연전은 일단은 첫 번째 경기는 엘리아스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지난번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이 자리가 잠깐 비었어요. 그리고 그 전번 로테이션에는 노경원 선수가 나왔는데 보니까 박종원 선수가 원래는 레귤러 로테이션으로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텐데 박종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아마 오원석 선수가 나올 겁니다. 또 자완을 만나네요. 네. 그리고 키움과의 3연전은 이건 또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왜죠? 맥키니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경기에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자리 다음 자리가 안우진 선수거든요. 원래. 네. 근데 말소됐 네, 그 이제 롯데와의 경기 이후에 좀 이제 부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귀를 할지, 그러니까 일수는 되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면 아. 대체 선발이 나올지는 아직은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음. 아, 우리 때 올라올 수 있기는 해요? 네, 예. 두 번째 경기에서 아마 음. 올라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구나. 올라올지 아니면 대체 선발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구나. 네네. 음흠. 그리고 마지막은 후라도 선수가 나올 겁니다. 우리 왜 계속 좌완 맞나요? 용병 아니면? 진짜 미치겠네. 야, 아, 갈 길이 너무 험난해. 근데 그 정도는 좀 극복을 해야죠. 이제는 뭐 이제는 그렇죠. 그거 아직도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뭐 5강은 요원해지는 겁니다. 상대 팀에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적 등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는 물론 확실히 있죠. 뭐 KT의 고용표라던가 KP의 고용표라던가 뭐 아니면 뭐 KP의 고용표라던가 라든가 네. 뭐 있긴 있습니다만 아. 이번에는 아닌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네요. 이렇게 네. 되네. 아무튼 너무 슬프다. 겨우님 다음 주 몇 승 원하시는지 아, 저 진짜 위닝 위크 계속 해야 돼요. 위닝크를 계속 하자. 네, 네.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제는. 뭐 그렇긴 진짜- 하죠. 네. 저는 그냥 계속 위닝 위크 밀래요. 음.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텐 답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보크님은 저는 4승 2패. 4승 2패. 좀 크게 지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키움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확실하게 승리를 챙겨 가서 오랜만에 수입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 스윕을? 스윕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SSG에게 1승입니다. 2패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제 예상은 대충 그런 느낌인데 레이븐님은? 어차피 희망사항이잖아요. 네네. 네. 지금 5승을 해야지 5강이 간신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이븐님은 나랑 똑같구나.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5승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SSG 상대로 위닝을 하고 키움전에 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로테이션이 항상 이렇게 걸리는지. 슬프다. 네. 여기요. 그냥 그런데요. 그냥 지금 이제는 죽기 살기로 막 계속 덤벼야 된다 생각해요. 그쵸? 예, 뭐 옛날처럼 이렇게 뭐 뭐랄까 계산하네 저러네 이런 거 없고 그냥 진짜 이제는 들이받아야 돼. 들이받아야 돼. 경우에 막 쓰고 뭐고 그냥 그런 거 없어. 그저 저는 월요일에 선수들이 컨디션 유지를 잘 해서 타자들도 득점력을 유지하고 투수들도 이제 실점 억제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SSG가 3승 2패하고 지금 우리랑 만나거든요. 거기도 많이 했네. 네, 조금 반등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컨디션 유지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진짜 가을 야구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유튜브 하다가 다른 악플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 5등 하느니 뭐 하냐. 고작 결국에 한 경기 더 하고 지는 걸 텐데 뭐하러 5등 해서 가을 야구를 가려고 하냐. 저는 이런 댓글들이 더 상처가 돼요. 저에게는 그리고 많은 팬들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5등과 6등은 다를 겁니다. 그 고작 가을 야구 한 경기 그거 하나가요. 정말 진짜 다음 시즌에도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동기부여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들 선수들 마음가짐에도 다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은 롯데가 그동안 가을 야구를 했던 게 거진 다 언더독이었던 것을 잊으셨나 봅니다. 그냥 5등과 6등은 정말 달라요. 그 한 경기 고작 한 경기 보는 것도 정말 다르고요. 다 밑에서 치고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롯데의 그 가을 야구들은. 그래서 그냥 속상해서 말씀드렸어요.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드라마틱한 저는 없어요. 가을 야구를 기대합니다. 오케이. 레이븐님? 뭐 말을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봐봐요. 패스하고요. 자를게. 좋아요. 패스 하세요 빨리. 하라고요? 네, 일단 하세요. 자르고 안 자르고는 우리가 결정하니까.
이번 시즌에 가을 야구를 진출을 실패하게 되면은 이거는 170억을 쏟아붓고 실패한 거거든요. 다른 때보다 타격이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단의 앞으로 향후 존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발음 조심. 그러니까 존립과 패망의 그렇지, 그렇지. 기로에 있는 시즌이라는 걸 좀 다들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건데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토일에 벌어지는 키움과의 시리즈는 TV 중계가 매일 방송사가 달라요. 첫날은 스포티비고 둘째 날은 KBS2, 세 번째 날은 MBC에서 방송이 됩니다. 왜? 네, 주말은 또 토요일, 일요일 경기는 또 심지어 2시 경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여러 채널 돌려가면서 그렇게 TV로 보지 마시고 아프리카로 놀러 오셔서 저희와 함께 재밌게 야구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사장님한테 칭찬받았다. 그러면 잘 들었다. 영구님이 해설로 특별히 나오시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딜 도망가? 뭐 시간 맞으면 한 번쯤은 같이 네. 좋지.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오늘 별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의견 그리고 많은 피드백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